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7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황당무계하고 혹세무민하는 이 부정선거 루머를 확산시키고 공화당이 거기에 합세를 하고 또 요새 많이 생긴 이 선동 매체들이 확산시키니까 미국 공화당원의 한 70%가 부정선거라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선거 불복이 진행되다가 지난 12월 14일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예상대로 306대 232표로 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미국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해도 또 한 50군데 이상의 소송을 제기를 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판사입니다. 판사. 근데 이번에 트럼프 측 소송에 패소 판결을 한 판사 중에 공화당원이라든지 공화당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민주당 계통보다는. 그리고 관료들 중에서 관료라면 뭐 트럼프 행정부 관료니까 다 공화당 성향으로 보는 게 맞죠. 조지아주 같은 데는 주지사하고 이 선거 주무장관이 다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안전청의 청장도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고, 이 관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료들이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쿠데타죠. 사실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건데, 이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한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했는데 이걸 부정선거라고 뒤집어 씌우는데 현직 대통령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미국 역사상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도 결국 끄떡하지 않고 판사와 관료가 버티니까, 또 여기에 뉴욕타임스 등 이 정통 언론이 뒷받침을 하니까 찻잔 속에 태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판사와 검사가 이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부정 그리고 법치 파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하느냐, 여기에 한국의 주류 언론이 어느 정도 도와주느냐에 의해서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종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현재로는 대법원장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에게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짐을 지우고 있는, 헌정 질서를 지키라는 짐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한 공무원에게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짐을 지운 예가 과거에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아주 무서운 의지로서, 무서운 권력 의지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정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의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확정되자마자 오늘 이완규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는데, 금일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장 접수를 위한 서면 작업을 마치고 일과 시간 이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낸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서 징계위 의결에 대해서 불법하고 부당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요지를 담은 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결은 요 앞에 있었던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과 약간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무정지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직 2개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임명권자입니다. 과연 법원이 그것은 부당하다라면 이번에 징계위원회의 이 적법 절차가 도마 위에 오를 겁니다.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의결할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상, 특히 7명이 정원인데 3명이 빠지고 4명이 했다는 거. 4명 중에서 또 한 사람은 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3명으로 의결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형식적인 위법성과 그 내용상에서의 문제, 과연 이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이유가 사실에 부합하느냐, 법리에 부합하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다만 그래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그것도 해임도 아니고 정직 2개월을 한 정도를 가지고 법원에서 이걸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건 뭐 국가를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역사적 사명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악에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정의로 불탄다든지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아주 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이 사실은 제한돼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인데, 이분은 이 5천만 원을 받았다 하는 이 진술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데,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대통령과 싸움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논평을 했네요. 이것은 정말 윤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선택해야 할 문제다. 만약 윤 총장이 계속 대통령과 싸우겠다면은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계속할 것이다.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은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했던 적도 있고, 조직에 충성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징계 절차를 매우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어 왔다. 적어도 징계가 왜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지난 10월에 라임 사건의 배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측근 이강세 스테아 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기정 전 수석은 검찰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정치인을 집어넣다가 보니까 이제 저까지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뭐 일반적 주장인데, 여기 또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 집권 세력은 윤석열 총장을 잡는, 몰아내는 근거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다 드러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우리 편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편은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지정하는 정치적 라이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혹한 수사를 해가지고 자살자가 속출해도 그건 괜찮다. 우리 편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 편은 건드리지 마라. 요게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편 건드리지 마라. 우리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권 세력은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계급이 있다. 하나는 나쁜 계급과 좋은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속한 좋은 계급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나쁜 계급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헌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급투쟁론은 그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 유리하면은 그게 사실이고 우리 편에 불리하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법 집행을 하면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놓고 검찰이 자기 편의 수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 저항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대 문재인의 대결은 이념의 대결입니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에 기초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세력이 앞세우고 있는 이 법치는 어떤 거냐? 우리 편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 먼저다. 김정은이 먼저다. 이거죠. 이념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계급투쟁론 대 자유민주주의 대결. 이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고 계급투쟁론에 서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것은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이번 대결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입니다. 진실 편에 설 것이냐 거짓 편에 설 것이냐. 윤석열 총장이 한 2년 동안 이런 문재인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을 불러가지고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직전 대법원장 그리고 국방장관, 국정원장 이런 말도 아닌 수사를 한 점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이 과오는 다른 방법으로 씻어야 되지만은 현재로는 어떤 이 역사의 이 손이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윤석열 씨가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 있고 문재인 대통령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합니다. 즉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삶의 양식이 어디냐 하는 것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김정은 정권의 대결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김정은 대결에서 어느 편에 섰느냐? 그동안 김정은 편에 섰습니다.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김정은 편에 섰다 이겁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 대부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인 북한 2,500만 주민에 대한 문제를 이 정권이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은 2,500만의 인권을 무시하고 오로지 한 사람,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 김정은을 위해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이 대북 전단 등 이것도 금지시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민족 반역자 그리고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과 8천만 한민족의 대결 구도에서 김정은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김정은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재인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윤석열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면은 그건 뭐 답이 정해져 있는데 한국의 현실은 미국과는 조금 다르죠. 미국은 건국할 때부터 민주주의로 출발을 했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 게 1948년 8월 15일 이후 이제 70 한 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싸워야 지켜낼 수가 있는데 그 싸울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 선거의 자유, 이런 자유를 무기로 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살아있을 때 자유를 써서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이 자유가 없어진 다음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싸운다는 것은 참여하는 거죠. 역사는 구경꾼에게는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대결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축구 경기 하듯이 구경만 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의사표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을 어떻게 지지할 거냐. 구체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댓글 쓰고 뭐 1인 시위하고 그 다음에 편파 보도하는 언론사에 전화 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정당에 전화 걸어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이런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역사 창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